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나르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주도하세요. 요즘에 정유정 사건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최근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28점대를 받았다고 하죠. 즉, 이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궁금해진 게 있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의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로 진화할 수 있을까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예상하다시피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간의 특징에는 겹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와의 특징과 가장 많이 겹치는 것은 악성 나르시시스트인데요. 공감 능력 부족, 자격심을 가지는 것, 거만함, 과장함, 그리고 친밀함을 잘 드러내지 못함,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등 당연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르시시즘은 불안함, 연약함에서 기반합니다. 즉 그들은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나 비판에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나르는 잘못을 저지를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이 느꼈을 때 어떤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즉 꼭 공감을 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으로 하여금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이네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연약한 불안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때때로 이런 되게 피망상적인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을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지 꼭 나르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연약한 자아가 막 상처를 받아서 보이는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르와 달리 사이코패스는 나쁜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이 잘못을 했는지조차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하는 게 본인에게 일종의 쾌락을 주고 자신의 힘과 우위를 유지하게 돕기 때문에 단순히 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에 자리한 이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매력과 카리스마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나르에게 인정, 즉 validation이란 살아가기 위해 필수 요건입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 우세함, 그리고 완벽한 통제, 바로 그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이라는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적인 공감, 즉 학습된 공감 능력을 보일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굴기도 합니다. 단 자신의 기분이 좋은 날이거나 불안감이 없고 되게 안정이 된 날이거나 혹은 나르시시즘 공급원으로부터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을 때 국한되지만요. 반면에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에게 얇고 표면적으로만 매력있게 다가갈 수는 있으나 일말의 공감도 없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로 진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당연히 수감되는 경우가 많죠. 즉 범죄자 성향을 많이 띱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가족, 친척,
지인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아예 끊기거나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의미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떠나기 때문에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없거나 지낼 곳도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물론 돈을 지불하는 고용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외해야겠죠.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둡니다. 자신의 편이라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나르시시즘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하죠. 물론 그들에게 잘 대하진 않죠. 못되게 굴고 제멋대로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꾸준한 연락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외롭긴 한가 봐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빼먹을 게, 건질 게 있는 한 그게 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있는 한 그들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물론 나르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들이 가진 능력보다 자기가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사람들 및 자신을 우애줬던 주위 사람들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네. 뭔가 성격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딱 보고 이게 나른지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인지 구분하기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심지어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진 건지 나른지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일종의 정신병을 가진 건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나르인지 사이코패스인지 헷갈릴 때 하나의 정말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뼛속 깊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종종 낮은 자존감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불안감은 언제 어디서나 빵 하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누가 의도 없이 툭 하고 건들며 각종 못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방어 기제라는 형태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르를 보고 나르가 전에 했던 거짓말을 들춰냈다고 볼게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나르는 반성은커녕 또 다른 거짓말 혹은 투사, 즉 상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분노, 즉각적인 분노로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터뜨리고 상대를 되려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덜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정신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하거나 혹은 감옥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다른 점은 사이코패스의 경우 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이 증명이 됐지만 나르시시즘의 경우에는 전문가들마다 유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각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뚜렷이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성 나르시스트라면 과연 사이코패스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닥터 라마니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들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이코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을 잃어가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가 안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사이코패스로 레벨업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아주 힘들다고 봐야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르던지 사이코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을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당신의 직감, 그리고 뭔가 이상 신호, red flag라고 하죠. 이게 감지되면 무조건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다르크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완전한 단절이 치유의 시작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당신을 괴롭히는 이 나르시스트 및 사이코패스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도 장다르크였습니다. 네,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